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오늘 하루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희와 함께 알짜 정보도 챙기시고 궁금증도 해결하시면서 더욱더 알찬 하루 만드셔야죠. 이전에 저희 지금 MTN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로도 감상 가능하십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같이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 S&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1부는 이영규 본부장님과 함께 꾸려볼 텐데요.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증 참 많으시죠? 저희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02-545-7988번으로 저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당장 연락 주시고요. 저희 이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어떤 궁금증이 있으셔서 연락하셨을까요? 예, 저기 동탄에 그 풍성 신미주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한 11년 정도 됐어요. 네. 이게 2021년도에 GTX 개통이 있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또 지하화되는 그게 있는데, 이때쯤에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이 이후에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동탄 이신도시에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 네.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본부장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오늘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동탄에 있는 풍성 신미주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래 거주하셨어요? 한 4년 정도 거주했습니다. 4년 정도요? 예. 이게 다 단일 평수로 되어 있는 단지죠? 예, 단일평수요. 예, 이게 한 30평대 단일 평수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그 최근에 시세는 좀 알아보셨나요? 예, 최근 시세는 이제 2억 6천에서 한 3억 1천까지 이렇게 형성돼 있더라고요. 네, 2억 중반에서 이제 3억 초반까지 이제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매수하실 때보다 가격이 좀 올랐나요? 예. 예, 그거는 전체로 다 올라서 그런 거고 일단은 예.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게 어쨌든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GTX가 들어와서 호재를 받거나 네. 아니면 그 후에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럼 일단 그 동탄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과연 언제 좀 매도 시기를 잡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지금 동탄 신미주 아파트 여기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동탄 지역에는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예. 그러니까 동탄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탄 1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제 지금 새롭게 동탄 2기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지도에서 보시기에도 동탄 2기가 굉장히 넓고 크죠. 네네. 그러니까 동탄 1기 처음에 진행됐을 때 한 4만 가구가 입주를 했다면 동탄 2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 들어오면서 거의 10만이 넘는 가구들이 입주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가장 동탄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입주 시기에 있어서 이 전세가가 좀 하락한다든지 그러면서 새 아파트들도 이렇게 잔금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의 가격 하락은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는 일단 문제적으로 봤을 때 워낙 공급량이 많은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동탄 내에서 가장 좋은 곳을 꼽아보라면 역시 시범단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 동탄역이 들어왔고요. SRT가 들어오면서 이 동탄역 주변에 있는 시범단지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가격 상승을 많이 이뤘고 가격도 현재 동탄 2기 신도시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시범단지 안에서도 이 역하고 가까운 거랑 여기서 조금 멀어진 거랑 가격이 막 1억 차이가 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역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처음 조성됐던 시범단지에 대한 가격 상승 이런 거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아파트는 이제 그 밑으로 해서 어쨌든 역하고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신미주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새 아파트라는 거잖아요. 예. 신미주 아파트만 10년이 넘었을 뿐이고 이제 앞으로 옆에 들어올 아파트들도 여기 보시면 센트럴 시티라든지 동탄 에일리센트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새 아파트들의 현재 좀 분양권 가격을 살펴보면 이 같은 30평대를 봤을 때 4억이 넘어 있는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 아파트와 10년 된 아파트의 가격 차는 분명히 같은 평수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신뮤주 아파트가 주변보다 가격이 낮은데 일단 이 신뮤주 아파트는 동탄 2기 신도시에 속해 있지만 행정구역상 오산이잖아요. 아니요, 동탄이에요. 아, 그런가요? 오산동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오산에 오산동이 있고 네. 동탄에 또 오산동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동탄에 오산동이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지금부터 가격이 막 상승하기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도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이 10년 된 네. 아파트가 가격이 지금에서 막 오를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 네. 시청자님이 지금 생각하신 거 어쨌든 GTX가 들어온 이유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GTX가 들어오면서 지금 뭐 앞으로도 이 남동탄에도 굉장한 입주 물량이 있고 GTX가 어쨌든 2021년에 예정대로만 들어와 준다고 하면 물론 뭐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이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 가격이 같이 올라줘야 됩니다. 근데 네. 이 새 아파트들이 입주 시기에 맞춰서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정체돼 있다. 그럼 시청자님이 가진 이 신뮤주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가긴 조금 어렵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GTX 들어온 이후니까 그러니까 GTX가 들어왔을 때 지금보다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은 상향을 보였다. 그럼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네. 저라면은 뭐 지금 거주가 아니시라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거주를 하고 계신 것 때문에 이 GXN 호재를 받은 이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GTX 네. 개통 이후에 조금 더 가격 상승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전화하는 사람은 여기 부산인데, 네, 우리 아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네. 그, 용산구 이촌동에 뭐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겠다고 지금 뭐 준비를 거의 다 됐는 모양이라요. 아, 네네. 그럼 나는 뭐 여기서는 뭐 서울의 모든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마침 부동산 그 TV를 보다가 궁금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저희 전문가님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용산 쪽에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예, 예. 혹시 용산에 어떤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는가요? 그 용산 그 이촌동에 코롱 아파트라고 있다고. 아, 이촌동의 코오롱 아파트요? 예. 이거 혹시 몇 평 정도 사시려는지 알고 계세요? 40평대가 좀 되는 뭐 42평이라든가 3평이라든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40평대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드님께서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이 강해서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제가 지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용산이란 곳이 뭐 워낙 좋은 곳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용산은 뭐 일단 서울 지도를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가운데 있는 곳이 용산이거든요. 예. 용산 내에서도 이촌동이란 곳은요 굉장히 가격이 예. 비싸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촌 아파트, 그 코오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0평대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뭐 예. 최근에 가격을 보면 거의 한 14억 정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14억에서 좀 넘는 정도로 뭐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매물이 많지가 않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을 좀 이렇게 면밀히 보면은 이 앞쪽으로 해서는 이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좀 오래된 아파트, 뭐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이 워낙 좋은 것이고 한강 앞이다 보니까 이 재건축 사업을 예.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뭐 주민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은 조금 지체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내 아파트 앞에 이렇게 재건축 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 이촌동을 살펴보면은 일단 뭐 역 주변, 이촌역 주변으로 해서는 한 10년이 좀 넘은 아파트들, 20년이 다 된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예. 재건축 단지들하고 이제 최근에 새로 생긴 요 레미안이라는 이제 좀 특이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고층, 초고층이기 때문에 뭐 가격도 거의 뭐 배에 가까운 그런 가격을 이루고 있는데 일단 지도를 조금만 크게 보면은요, 이 용산이란 곳이요, 일단은 이 한남동이 뭐 3구역부터 지금 이제 재개발이 들어간 상태고요. 예. 근데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데 있어서 뭐 미군 부지 빠지고 그 공원 조성하는 데만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그 민족공원이 제대로 조성이 된다면은 이촌동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다 그렇습니까? 거기다 또 용산역에 이제 뭐 국제 업무 지구도 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앞으로 이제 국제 업무 지구도 뭐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변으로 해서 이런 호재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입지가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또 이걸 지금 매수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가격이 뭐 하락하거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는 아이들 뭐 공부하는 문제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학군도 괜찮습니다. 뭐 바로 옆에 이제 초등학교 있고요. 뭐 초중고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동네고, 물론 뭐 입지도 괜찮고 환경도 깨끗하고 학군까지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뭐 한 가지 꼭 단점을 꽂으라면은 이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있는데, 이 경의중앙선이 지금 위로 달리고 있거든요.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뭐 철도에 대한 소음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경의중앙선을 지하로 넣기 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막대한 돈이 들어갈 거고, 또 지상으로 다니는 거를 지하로 넣는다는 게 굉장히 쉽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괜찮은 그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을 봤을 때 뭐 많은 개발 호재, 또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코오롱 아파트를 사셔도 저는 실거주에는 무조건 찬성이고요. 앞으로 사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가격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드님께서 정말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해결되셨나요? 예,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혹시 전화가 연결 안 되셨더라도 지금 본부장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부동산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보 알려드릴게요. 올해 상반기 부동산 투자 전망에 대한 주제로 송성문 대표와 이영규 본부장이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열리고요. 장소는 7호선 합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인데요. 예약 필수입니다.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무료 세미나 정말 좋은 기회 꼭 챙겨가시고요. 저희 빠르게 또 다른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궁금증 있으셔서 연락하셨을까요? 제가 신분당선 성북역에 롯데캐슬을 분양을 받았는데, 네. 거기 아파트의 그 분양권을 언제 파는 게 더 좋을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분양권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네요. 저희가 본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롯데캐슬을 분양 받으셨는데 네. 거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네네. 거기가 지금 프리미엄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붙었죠? 네, 그래서 저는 거기를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분양권을 이 시점에서 넘기는 게 나을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제가 그 도곡동의 프로지오 아파트 1차, 그 아파트를 지금 매수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분양권을 넘기고 거기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가 앞으로 어떤지 전망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북리 롯데캐슬을 매도하시고 도곡동의 네. 프루지오를 매수하셔서 뭐 투자 목적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럼 지금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평촌 쪽에 하고 있어요. 거주는 평촌 쪽에 하고 계시고요. 네. 어쨌든 뭐 롯데캐슬을 분양 받으신 거는 뭐 축하드리고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북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롯데캐슬이. 네.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뭐 역에서 가까운 단지에 굉장히 좋은데, 거기다 더 좋은 게 이제 바로 옆에 롯데몰이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단지는 그냥 롯데몰을 바로 옆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롯데캐슬이 분양할 때만 하더라도 이 분양가가 좀 높다는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 여기가 한 1,500, 뭐 중반 정도, 1,500만 원 이상 정도로 분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싸단 말이 왜 나왔냐면, 일단 이 수지 쪽에 주변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지 쪽에는 아무래도 뭐 한 2000년대 초반에 조성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들의 연차는 계속해서 높아만 지고, 그런데다가 또 왼쪽으로 보시면은 대부분 대형 평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대형 평수들이 많고 뭐 연차가 계속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올라주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신분당선이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신분당선 호재를 받아서 약간 좀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신분당선이 막상 들어오고 났는데도 큰 가격 흐름이 변동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곳에다가 이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기존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이 이 새 아파트 공급이 없던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막 폭발을 했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규제에서 좀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분양권 전매도 좀 자유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주상복합이죠. 네. 그러니까 주상복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피가 붙었다는 건 어쨌든 이 주변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수지를 좀 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신분당선을 따라서 여기 뭐 수지파크 프로지아라든지 여기 뭐 동천 자이, 이제 광교 쪽, 상현 쪽에서 광교에 있는 아파트들, 요런 아파트들 몇 개만 최근에 새로 공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높았지만 그동안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높고 또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지파크 프로지오가 분양가가 한 1,700만 원이었고 이 성목 롯데캐슬이 한 1,500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조금 많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매도 시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물론 뭐 롯데캐슬이 그 한 내년 6월경에 입주 그 정도죠.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과연 이 프리미엄 붙은 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줄까? 그거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네. 세대수도 굉장히 많죠. 네. 예, 세대수도 거의 2,000세대가 넘는 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뭐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 매도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이렇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두 번째로 도곡동의 푸르지오 1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실 생각인 거예요? 네. 아, 그 양재역하고 강남역 사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도곡 푸르지오. 예. 세대수가 몇 세대 안 되죠? 네, 17세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몇 평 보고 계세요? 60평대인데. 60평대요.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네. 어느 정도 하던가요? 가격은 한 13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강남권의 60평대가 13억이다. 그럼 평당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생각하기에는 되게 싸다,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약점이 세대수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17세라고 하는 거를 뭐 이름은 아파트지만 어쨌든 뭐 단일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곡동 주변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비슷한 푸르지오랑 비슷한 게 이 은강요거 바로 위에 이 현대 하이페리온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세대수가 한 70세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래요? 평수가 거의 비슷해요. 막 50평, 60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파트들도 시세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옆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 연차가 오래된 아파트들도 30평대가 10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0평대가 10억인데 60평대가 한 12억, 13억이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 평당가를 따지더라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평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고요. 네. 예, 평수가 너무 큰데다가 또 세대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하는 그런 수익이 조금 없을 수는 있거든요. 전문가님 그러면 네. 거기 주변에 상업지구지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는 네. 비전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서 사실 그쪽 주변을 제가 알아봤는데 네네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오시면 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는 쉽게 파는 것도 아니고 사기도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곡 푸르지오는 워낙 세대수가 작은 데다가 이쪽 반대편으로는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재건축이 되고 곳과의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경쟁을 했을 때는 일단 경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수가 한 300세대수만 되더라도 이 가격이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네. 평형대가 30평대, 40평대라면은 더 가격이 제가 볼 때는 12억, 13억이 아니라 14억, 15억도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길을 지나다가 이게 아파트인지 그냥 빌딩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 길을 많이 지나다녀서 아는데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푸르지오 아파트를 단순하게 투자 목적으로 60 몇 평 되는 거를 단순하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전세도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도 분명히 많이 들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투자 목적으로는 이 푸르지오 아파트 대형 평수를 하시는 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 금액으로 투자하실 거라면 차라리 이 대형 단지의 30평대 아파트들을 도곡동 쪽에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일단 평수가 너무 크고 세대수가 작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양재역부터 뭐 강남역 지나서 신문사서에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이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혼자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조금 해결이 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자 하나 확인해보고 갈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0915님이 보내주셨어요. 강서구 화곡 본동에 위치한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갈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본부장님 계속 보유하고 하셔도 괜찮을까요? 뭐 그냥 단순하게 화곡 본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뭐 정확한 위치 이런 게 안 나와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일단 그 화곡 본동이란 곳이요 일단 그 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화곡 본동이 뭐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있는 게 아니라 그 뭐 언덕 까치산역을 통해서 화곡역까지 해가지고 언덕 쪽으로 좀 오래된 주택과 신축 주택이 이렇게 균등하게 들어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주택들이 많은 곳에 이 빌라를 갖고 계시다는 거는요. 연차가 오래됐다면은 새롭게 변신을 해야지만 가치가 상승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 신축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면은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한 3, 4년 요 정도를 보셨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가치 상승에 기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지금 강서구 화곡 본동의 빌라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뉴스도 짧게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분양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서울에 있는 분양권 거래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월부터 이 분양권 양도세가 일괄로 50% 적용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이 보유한 연차에 따라서 양도세 비율이 달랐는데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50%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 분양권을 가지신 분들이 매도를 안 하시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규제가 심한 곳, 심화된 곳, 뭐 강남권 이런 투기 지역 이런 곳에는요, 이 분양권이 점점 희소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많은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뭐 강남권에는 뭐 프리미엄이 3억, 4억 이렇게 붙은 단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수요 억제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 억제책이 아니라 지금 이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부터 해결을 해야지만 이 분양권이라든지 이 부동산 가격을 좀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일부 생생 부동산 클리닉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